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백엔드 개발 기초라는 수업으로 일단은 백엔드가 사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 하시고 백엔드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조금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제 느끼셔가지고 이런 강의를 개설을 하게 됐고요. 이 강의에서는 결국에는 이제 백엔드 개발을 어떻게 진행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에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개발자의 역할,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프레임워크들이 있거든요. 이제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기반의 이제 언어들을 활용을 해서 여러 개의 이제 프레임워크들을 사용해서 백엔드를 직접적으로 이제 개발을 하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내용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희가 이제 백엔드 개발과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해와 실습을 기반으로 해서 이 수업을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의 역할, 그리고 책임, 그리고 백엔드의 역할에 이해를 하고 이걸 기반으로 저희가 최종적으로 실습까지 이어져서 이러한 내용들을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이제 개발자에 대한 역할을 이제 기본적으로 소개를 시켜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제 웹 서비스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웹 서비스와 백엔드, 결국에는 우리가 배워 나갈 것은 백엔드이기 때문에 이 백엔드에 대한 설명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좀 말씀드릴 부분은 결국에는 우리가 백엔드를 이제 개발을 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백엔드만 가지고서는 무엇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웹 서비스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짚고 넘어간 다음에 각각으로 이제 유기적으로 연결된 내용들, 뭐 프론트엔드나 백엔드,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 그다음에 요새 핫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이제 맛만 보는 느낌으로다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웹 서비스라는 큰 주제 안에서 우리가 이 백엔드를 조금 살펴볼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유기적으로 연결된 컴포넌트들을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웹 서비스라는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은 우리가 웹 페이지를 접속을 한다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서 접속을 하죠. 뭐 엣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크롬이라든지 아니면 뭐 아이폰 사용자들은 뭐 사파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본적으로 사용을 해서 접속을 하죠. 그러면은 이 웹페이지에 접속을 했을 때 화면이 이렇게 뭔가 떠 있죠. 예를 들면 네이버다라고 하면은 뭐 네이버 검색창 이렇게 떠 있고, 이게 뭐 뉴스 같은 거 있고, 뭐 로그인 하라고 이제 뭐 떠 있는데, 이러한 화면들을 구성을 하는 사람들을 이제 대부분 이제 프론트엔드 개발자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다만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는 대표적으로 UI와 UX를 기본적으로 이제 다루는 개발자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만들어진 페이지가 사실 이 페이지만 가지고는 동작을 하기가 많이 어렵습니다. 그냥 웹페이지에 떠 있는 화면을 보여준다라고 하면은 약간 뭐 블로그 같은 느낌인 거지, 우리가 뭔가 이거를 가지고 상호작용을 한다라는 입장에서는 상호작용을 한다는 입장에서는 뭔가 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결국에는 데이터가 어딘가에 저장되어 있고 그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꺼내오기 위해서 우리가 프론트엔드에서 UI가 떠 있는 이런 화면에서 직접적으로 DB에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할 수 있는 무언가의 서비스가 이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런 서비스를 우리가 보통 백엔드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 백엔드를 다루는 이제 백엔드 개발자와 프론트엔드 개발자가 서로 소통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받아올 건지, 그리고 받아온 데이터를 어떻게 화면으로 구성할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다루는 것이 프론트엔드와 백엔드 개발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 관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데이터베이스에는 이제 중요한 정보들이 저장이 되게 돼요. 예를 들면 사용자 정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용자가 어떤 활동을 했을 때 이러한 활동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저장하는 공간을 DB 풀었으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이러한 공간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저장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뭐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뭐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뭐 몇 천만이 아니라 이제 몇 억 단위로 사용자가 많아지게 되죠. 그러면 그 몇 억 개의 데이터를 이제 조회를 하는데 이 데이터베이스의 속도가 되게 중요하게 되죠. 1억 개를 한 번에 쭉 살펴보고 내가 원하는 사용자를 찾는다라는 거는 약간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를 어떻게 빠르고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를 이제 다루는 것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요새 좀 많이 핫해요. 인공지능 개발자는 뭐 여러 개의 필드가 있습니다. 진짜 뭐 R&D 쪽으로 해서 인공지능 모델이나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이제 쪽이 있지만 그 기본적으로 개발자라는 이제 용어가 붙었기 때문에 이러한 인공지능 개발자는 뭔가 진짜 개발을 한다라기보다도 그냥 인공지능 서비스를 가져와요. 서비스를 우리가 이제 가져와서 이 서비스를 웹페이지에 붙이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있는 뭐 서비스 아니면 뭐 AI 모델 같은 거 이제 가져다가 그냥 웹페이지에 붙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도 신경 써야 될 게 생각보다 많습니다.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예측이 느려요. 그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를 어떠한 버튼을 클릭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페이지가 뭐 다음 화면으로 넘어간다든지 아니면은 뭐 UI가 변경이 된다든지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이 시간이 비교적 짧죠. 0.1초 안쪽으로 보통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인공지능 모델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빨라봐야 1초보다는 커요. 뭐 많으면은 뭐 1초 이상이 넘어가는 경우들도 많아요. 예를 들면 GPT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명령어를 쳤어요. 그러면 GPT가 약간 좀 돌죠. 돌다가 이런 예측을 수행을 하는데 비교적 오랜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웹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반응성이 좋아야 되는데 반응성이 느리다라는 단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느린 거를 해결하는 게 이제 인공지능 개발자의 주요 덕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백엔드라는 서비스 자체는 어떠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프론트엔드에서 중요한 정보들, 데이터베이스나 아니면은 뭐 AI와 관련된 정보들을 처리하는 게 이제 백엔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건데, 기본적으로 이 프론트엔드에서 이 백엔드로 이제 데이터 통신이 빠르게 이루어져야 된다. 하지만 데이터 통신이 느리다. 왜냐면은 인공지능이 있다. 아니면은 데이터의 양이 많다.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백엔드 개발자들은 이런 통신과 관련된 부분들을 좀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는 기본적으로 다른 개발자들과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수행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강의가 진행될수록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서비스 구성도를 좀 살펴보면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백엔드를 이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어, 백엔드에 대한 내용을 이제 좀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엔드를 이제 가운데다가 뒀고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것들이 프론트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웹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뭐 앱이라든지 이제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못 썼는데 어, 이게 이제 앱이죠. 앱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웹과 관련된 부분들이 들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이제 프론트엔드라고 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가 UI 즉 이제 화면을 보는 부분들이 대부분이 이제 프론트엔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프론트엔드는 기본적으로 이 화면을 어떻게 구성을 할 것인가의 이제 역할을 수행하는 거고 그리고 백엔드가 함께 이제 통신을 주로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론트엔드에서는 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개발자와 퍼블리셔라는 라는 두 가지의 역할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퍼블리셔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UI, 즉 화면만 이제 담당하는 그러한 개발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뭐 HTML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CSS, 아니면 뭐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화면을 구성하는 그러한 개발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요새는 여기에다가 뭐 뷰라든지 아니면은 뭐 리액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추가가 돼가지고 여러 개의 프레임워크를 사용해서 개발을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퍼블리셔라고 하면은 그냥 화면을 구성하는 개발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프론트엔드 개발자 중에서도 이 개발자의 파트는 어떤 거냐면은 통신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버튼 같은 걸 만들었어요. 그러면 버튼을 눌렀으면은 예를 들어 회원가입이다. 라고 하면은 이 회원가입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웹페이지에서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죠. 그러면은 여기에 서버로 뭐 아이디라든지 아니면은 패스워드 이런 것들을 보내가지고 로그인을 한다든지 아니면 회원가입을 해서 어, 여러 가지의 통신 반응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개발자들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이벤트가 발생을 했을 때 통신을 발생시키는 그러한 개발자다라고 이제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백엔드 개발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이 프론트엔드에서 받아온 어떠한 사용자에 대한 정보들 또는 이벤트들을 이제 다른 서버와 통신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내용들을 조회를 해서 데이터를 주고받는 그런 역할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뭐 다른 백엔드 개발자가 있겠죠. 이러한 백엔드 개발자는 또 AI, 인공지능 서버와 통신을 함으로써 어떠한 반응을 만들어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본 강의에서는 이제 백엔드를 주로 다룰 거기 때문에 이 백엔드에 대한 내용들을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에 대한 로드맵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봤는데 기본적으로 웹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초 지식이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웹이라는 거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 이러한 백엔드를 직접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기초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웹페이지에 대한 기초를 알았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성능을 어떻게 최적화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확장할 수 있는가. 우리가 결국에는 나중 가면은 이제 배포라는 용어를 배우게 될 거예요. 이 배포라고 하면은 우리가 웹페이지에 접속을 하기 위해서는 어디 뭐 공통된 인터넷 서버에다가 올려야 돼요. 뭐 예를 들면은 뭐 AWS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내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인터넷에 이제 연결을 시키면은 다른 사람들이 내 컴퓨터에 접속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러면은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을 때 이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AWS의 공공 인터넷 컴퓨터를 빌려가지고 내 프로그램을 대여해서 올리는 방식, 그리고 내 컴퓨터를 직접 사용을 해서 이제 배포를 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결국에는 사용자가 얼마만큼 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할 것인가 그러한 내용들을 또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결국에는 배포를 했으면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프로그램이 계속 잘 돌아가고 있는지 중간에 멈추지는 않았는지 어떤 사용자는 에러를 경험하지 않았는지 그러한 모니터링도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API와 관련된 내용들. API는 다음 강의에서 좀 더 본격적으로 설명하도록 하고 이 API와 마이크로 서비스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가 결국에는 이 웹 프로그래밍을 가지고 내가 직접적으로 코딩을 하는 내용들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엔드 프레임워크 및 라이브러리를 잘 학습을 해야겠죠.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뭐 자바스크립트나 아니면 뭐 자바라든지 이러한 프레임워크들이 있는데 이런 프레임워크들을 이제 본인만의 장점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하나 채택을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들과 이제 라이브러리, 특히 ORM 같은 서비스들이 있는데 ORM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이 백엔드 프레임워크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직접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서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거는 기본적으로 프레임워크를 하나 골라요. 그를 하나 고르고 얘와 관련된 언어가 있어요. 이 언어를 배운다. 그 다음에 이 프레임워크와 관련된 이제 여러 가지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뭐 ORM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배포와 관련된 그런 서비스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라이브러리들까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배포까지 넘어가는
그러한 단계로 공부를 하시는 거를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프레임워크를 배운다라고 하면은 하나의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해야 돼요. 뭐 익스프레스를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러면 뭐 넥스트나 네스트, 너스트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 라이브러리 사용해도 크게 무방합니다. 아니면은 뭐 자바 스프링 부트, 내가 뭐 파이썬을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플라스크 아니면은 페이스트 API 이런 거를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럼 그걸 기반으로 얘를 구성할 수 있는 문법이나 아니면은 특정한 테크닉들이 있을 텐데 이거는 언어적인 테크닉들이 좀 큽니다. 그래서 언어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하셔야 되고 그리고 얘네들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 라이브러리들이 있어요. 그런 라이브러리들을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일이 많다라고 하면은 ORM을 좀 더 공부를 하시는 편 그리고 배포를 할 때 어떠한 내용들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라이브러리들 그리고 이것과 동시에 이제 디자인 패턴이라는 여러 가지 웹 서비스와 관련된 디자인 패턴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도 같이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기초 지식을 한 번에 익히셔가지고 뭐 자료 구조나 알고리즘 아니면은 프로그래밍 언어 기본적으로 학습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웹 프로그래밍 기초라고 하면은 아이고, 네. 웹 프로그래밍 기초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HTML 그리고 이제 CSS, 자바스크립트 얘네들을 기반으로 무언가를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TML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구조를 나타내는 거고 CSS는 이제 스타일 그러니까 뭐 색깔이 어떻든 아니면은 모양이 어떻든 사이즈가 어떻든 그런 걸 정하는 게 CSS고요.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 같은 경우에는 얘를 눌렀을 때 어떠한 이벤트가 발생을 하는지에 대해서 정의를 해주는 함수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함수라고 하면은 인풋이 있고 아웃풋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정의하는 게 자바스크립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백엔드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서버 측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즉,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이런 것들을 아시는 것도 중요한가 동시에 결국에는 이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이벤트나 정보를 어디다가 저장을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어디다가 저장을 하지 않으면은 휘발성이기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래서 사용자가 연속적으로 행동하는 거에 따라서 내가 반응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응을 줄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익히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약간 좀 권장사항이긴 한데 VCS라는 그러한 툴을 익히시는 거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VCS 이제 버전 컨트롤 시스템이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Git과 같은 버전 관리 시스템을 이제 사용을 해서 백엔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손볼때가 많고 수정하는 파일들도 많고 그러한 양도 되게 방대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매니지먼트 하거나 기억하기에는 매우 어려워요. 특히나 내가 어디에 수정을 했고 어느 파일을 수정을 했는지 기억하기가 좀 까다로운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다룰 수 있는 이제 버전 관리 시스템들을 익히시는 거 매우 중요하니까 이 버전 관리 시스템 VCS도 이제 권장사항으로 익히시는 거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백엔드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들 이제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을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과 그리고 내가 서비스를 만들어서 배포를 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 이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는 대표적으로 뭐 파이썬은 뭐 장고, 플라스크, 자바스크립트는 뭐 익스프레스, 그다음에 뭐 자바 같은 경우에는 스프링 부트 이런 것들 여러 가지 개발과 관련된 라이브러리들 뭐 ORM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한 라이브러리들은 이제 백엔드 구성 요소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잘 습득을 하는 거 이제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배포와 관련해서는 결국에는 내가 만든 서비스 어디다가 인터넷에 올리고 직접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제 공유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결국에는 좀 다양한 라이브러리들이나 아니면은 많은 사용자가 들어왔을 때 프로그램이 좀 멈춘 경우들도 있고 그런 경우들도 있단 말이죠. 아니면은 내가 특정한 주소를 내가 프록시를 써가지고 돌려서 사용자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포와 관련된 라이브러리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학습하는 게 좋긴 한데 요거는 아마 좀 이 수업 자체는 이제 기초 수업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루기는 좀 어렵고 이런 것들은 아마 고급 수업 때 아마 진행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웹 서비스 개발자들의 역할,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제 API와 이제 마이크로 서비스를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API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내가 어떠한 이제 통신 규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API를 개발하는 API 개발자가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매니지먼트하는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백엔드 개발자가 또 따로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 서비스들을 구성하는 서비스 아키텍처라 그러는데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구성하는 그런 개발자들이 또 따로 있어요. 아니면은 아예 그냥 보안과 관련된 백엔드 개발자도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웹 서비스나 백엔드 개발자를 조금 깊게 살펴보게 되면은 이 내용이 더 세부적으로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그냥 무작정 백엔드 개발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이 백엔드 개발자에서도 분야가 너무 많고 이거 할 수 있는 범위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거를 다 할 수는 사실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뭐 풀스택이다 개발자다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이 풀스택이 프론트도 하고 백엔드도 하고 뭐 보안도 하고 네트워크도 하고 통신도 하고 뭐도 하고 데이터베이스도 하고 다 한다라는 개념이었는데 요새는 이 서비스 자체가 되게 세부적으로 들어가고 개발해야 될 양도 방대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한 사람이 하기에는 많이 어렵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세부적으로 개발하는 사람들을 따로 이제 뽑고 있고요. 이제 이런 사람들을 이제 직군의 직무에 맞게끔 잘 지원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내가 공부를 할 때 나는 API 개발 자체에 약간 좀 소질이 있는 것 같다. 아니면 REST API가 개발하는데 좀 재밌다라고 하면은 이 API 디벨롭먼트 쪽으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아니면은 나는 그런 API 코딩을 함으로써 직접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보다는 서비스를 설계하고 서비스 구조를 설계하는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들, 그러니까 약간 기획자에 가깝죠. 기획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더 재밌다라고 하면은 그런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와 관련된 직군으로 가는 것도 이제 추천을 드리고 아니면은 아예 그냥 나는 보안 쪽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제 보안과 관련된 백엔드 직군으로 가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그냥 막연하게 나는 백엔드 개발자를 하겠다가 아니라 백엔드 개발자 중에서도 내가 어떠한 내용을 하겠다라는 거를 조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이 서비스를 개발을 하고 나서 배포를 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는데 QA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어떠한 내용이냐면은 이게 퀄리티 어세스먼트라고 서비스를 개발을 해요. 그러면은 이 서비스가 에러가 없는지 체크를 하는 그러한 직군도 또 따로 있습니다. 이게 프론트나 백엔드나 따로 구분되지는 않는데 결국에는 이 QA 개발자라고 하면은 다른 사람이 만든 거 내가 가져다가 이거를 여러 가지 테스트 케이스를 돌려봐요. 그때 테스트 케이스를 잘 통과했나 못했나를 다시 개발자한테 통보를 해줍니다. 그러면은 이 개발자가 내가 이 내용을 통과를 못했으니까 다시 보완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좀 보완하는 그런 QA 개발자들도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이 QA 개발자 쪽도 직군을 알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이 개발과 모니터링은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인터넷이라는 공간에다가 내 프로그램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이 다른 사람이 접근이 가능하니까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안 죽고 계속 잘 실행시키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서비스들을 이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게 이제 디플로이 앤 모니터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디플로이는 이 인터넷에 올리는 그러한 행위, 즉 내가 만든 프로그램을 인터넷 공간에 올려서 다른 사람이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행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모니터링은 내가 올린 프로그램이 잘 동작하고 있는가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검토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과 이제 스칼러러비티 결국에는 최적화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냐면은 내가 만든 프로그램 이게 만들었는데 이 프로그램을 10명밖에 못 쓴다고 그래요. 10명. 10명밖에 못 쓰면은 이게 약간 서비스라고 하고도 애매하죠. 예를 들어서 내가 카페 같은 걸 만들었거나 아니면 홈쇼핑이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어요. 근데 10명만 쓸 수 있는 홈쇼핑이다? 요거는 약간 좀 이상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접속을 했을 때에도 이 어플리케이션이 죽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개의 요청이 한꺼번에 왔을 때 잘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이 최적화가 잘 돼 있고 확장성이 높은 그런 서비스다라고 이제 보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를 뭐 로드 밸런서와 같이 약간 데이터 부하를 줬을 때 이 데이터와 트래픽, 결국에는 우리가 트래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트래픽을 잘 분산을 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백엔드 개발자도 있어요. 아니면은 뭐 캐시를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캐시를 저장을 할 것인가, 그리고 이걸 기반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가,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루는 백엔드 개발자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뭐 이런 확장성을 가지고 진짜 약간 B2B 서비스로 내가 만든 백엔드 서비스를 다른 기업한테 이제 판매를 하는 그런 것과 관련돼서 확장성을 높이는 그러한 백엔드 개발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개발자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방면으로 백엔드 개발자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막연하게 내가 코딩을 하는 백엔드 개발자다, 나는 API만 만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 백엔드 개발자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필요한 여러 가지 모니터링이나 배포와 관련된 내용도 포함되어 있고, 아니면 서비스 아키텍처를 설계하는 기획자 쪽으로도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백엔드 개발자가 단순히 하나의 일을 처리하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일을 처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백엔드 개발자의 역할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프로젝트를 수주를 받았어요. 프로젝트 수주를 받으면은 이거를 분석을 해야 되고, 그거를 가지고 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QA를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QA를 하고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계속 QA를 해서 버그가 없을 때까지 이제 개발을 진행을 하면은 배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배포가 됐다라고 하면은 유지 보수가 진행이 됩니다. 버전을 올릴 수도 있고요, 기능을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냥 이 서비스가 잘 동작하고 있는지 모니터링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웹 서비스의 구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우리는 기본적으로 백엔드 서비스를 사용을 할 거다. 그리고 이 백엔드 서비스가 어떻게 개발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들을 우리가 학습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 수업을 통해서 진행해 보려고 하니까 그런 것들 잘 한번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백엔드 서비스의 기본은 REST AP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전북대에서 이제 웹 서비스 설계라는 수업을 또 이제 개설을 하는데, 그 수업에서는 이 REST API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중점적으로 수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통신 방법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웹 서비스를 설계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이제 배워 나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웹 서비스의 구성은 이제 웹 API와 관련된 내용들이 진행이 될 거고, 웹 API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이 수업은 이제 소중대, 소프트웨어 중심대학에 이제 지원을 받아서 이제 제작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백엔드 API에 대한 내용들을 학습하는 방향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